즐거운 큐시트 회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오랜만에 나온 김영 기자가 준비했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 제가 준비했는데요. 총경 집단 행동 후폭풍, 윤석열 대통령 조치 잘할 것입니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이 총경 회의가 주말간 있었는데요. 이 집단 행동에 이어서 이 경찰청이 이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징계하자 경찰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경찰들이 집단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오늘 출근길 발언이 굉장히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행안부와 경찰청이 조치를 잘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말간의 이 경찰들의 회의 모습과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 함께 모아봤습니다. 직접 만나보시겠습니다. 좀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국민들도 이 문제가 우리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의 인권이 언제든 침해될 수 있다는 그 점에 유의를 하시고. 중간부터도 집단행동 예고 중인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행안부하고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잘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숨가빴던 이 주말간 상황을 저희가 잠시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 지난주 토요일에 일단 전국의 경찰서장들, 이 총경들이 모여서 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총경이 한 650명 정도가 되는데 네. 이 온오프라인으로 190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네. 참석은 못했지만 이 응원하는 무궁화 화분을 보내면서 지지 선언을 한 총경이 350명. 그러니까 절반을 넘는 숫자가 사실상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이 회의를 가졌고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경찰청이 그날 심야에 이 회의를 주도한 유삼영 울산 이 중부경찰서장을 대기 발령, 이 징계를 내린 상황입니다. 경찰청은 일단 이 해산 조치를 내렸는데 네. 이 총경들이 회의를 강행했고 이 부분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이 징계 사유, 대기 발령 사유를 설명했는데요. 네. 이 징계에 지금 반발해서 경찰 내부방, 커뮤니티 등 가리지 않고 이 경찰청의 징계 조치를 이 비판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네. 대통령이 알아서 잘 조치할 것이다. 이런 출근길 발언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대기 발령이 이 회의를 한 당일 심야에 바로 이 대기 발령 조치가 있었던 것도 뭐 이례적이긴 합니다만 이 앞서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 행안부, 경찰청에서 잘 할 겁니다라는 말도 좀 의미심장한 면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경찰들의 내부 반발이 앞서 보신 주말에 있었던 이 전국 경찰서장들의 모임, 이 서장들 모임이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이수아 기자. 네. 이 반발이 주말 지나면서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네, 특히 어제 이 이례적인 대기 발령 조치를 받은 당사자 류 네. 총경이 오늘 오전부터 입을 열면서 더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해산 명령은 직무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관유에 여행을 해서 여행 신청을 받고 세미나하고 있는 사람한테 알겠습니다. 그게 직무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직권 남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윗선이 있을 것이다. 배후설을 말씀하셨어요? 청장은 회의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회의 결과를 전달받기로 된 사람이 회의 중에 왜 그런 결단을 내렸겠느냐. 그거는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때는 예. 자기 의사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청장 의사를 강하게 제압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시 명령이 왔을 것이다. 이렇게 당연히 추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 네, 류 총장은 행안부 윗선의 지시를 의심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와 함께 오늘 류 총경을 필두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일단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가 진행이 됐고요. 네. 또 전국 경찰 직장 협의회에서는 서울역 앞에서 대국민 상대로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전단지도 배포를 했는데요. 이 전단지 내용을 보면 이 시대를 역행하는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를 반대한다. 또 행안국의 경찰 통제 조직을 두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등의 내용이 쓰여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 머리카락이 다 짧은 상태입니다. 이게 아마도 오늘 혹은 그 전에 이미 삭발을 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같이 드는데,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류사명 총경이 지금 이 경찰청장보다 더 윗선, 그러니까 행안부 정도의 최소한 행안부 정도의 어떤 윗선이 뭔가 지시를 한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 추론이 좀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영 기자, 예. 이 윗선 행안부 혹은 그 더 위에 윗선의 입장을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전에 브리핑이 있었는데 네. 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단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가 징계에 개입한 것은 전혀 없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일단 이번 사태가 행안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오늘 브리핑을 연 이유는 이 경찰국 신설과 최근 상황에 대해서 행안부가 국민 여러분께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고 한 것이지 네. 어떤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개입한 것은 전혀 없다. 분명히 이야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뭐 이번 사태에 관련해서 행안부가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사실 경찰청 내부에서 해결될 문제입니다. 특별히 경찰청 윤희근 후보자나 그밖에 다른 경찰청 관계자와 뭐 연락을 취하거나 무슨 의사소통을 하거나 한 사실은 없고 또 할 사안도 아니고 또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상민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윗선 개입은 없었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런 얘기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 조직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쌀벌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분위기가. 지금 총경회의가 주말에 열렸었는데 총경보다 그 밑이죠. 이 경감 경위 회의도 곧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총경 아래 계급들도 사실 이제 회의를 네. 열 것이다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경찰 계급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일단 앞서서 저희가 보여드린 이 총경 계급은요. 네. 경찰의 뭐 꽃으로 불리는데 이 경찰서장급이라고 보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네. 우리도 회의를 하겠다. 이제 네. 밝힌 경감과 경위는 네. 일산 경찰서의 이 과장 팀장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고위 간부인 총경에 이어서 이제 네. 일선 경찰들까지 이제 우리도 회의에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계급을 떠나서 사실 경찰 내부 반발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단 직장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이 익명 커뮤니티 앱이 있는데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7월 23일 이 대한민국 경찰청이 사망했다는 식으로 일단 경찰청의 어떤 부고를 알리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네. 경찰청에서 이 총경회의에 참석한 이 총경들 조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니까 경찰 내부망에는 지금 한 총경 내가 회의에 참석했다 조사하지 말고 내가 실명 자진 신고할 테니까 조사하지 마라 이런 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경찰들의 응원 댓글이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 발령해달라 뭐 나도 대기 발령해달라 뭐 이런 글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네. 말 그대로 뭐 경란 경찰들의 분노가 지금 대규모로 좀 확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경찰 내부 반발이 좀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런데 윤영걸 대표님, 네. 이런 이 주말을 지나면서 내부 반발이 더 커진 게 심야에 좀 급작스럽게 있었던 이 류사명 총경의 대기 발령이 또 발화점이 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있기도 하고요. 또 반대 입장에서는 정부 쪽 얘기는 이게 허용하면 불법을 허용하는 건데 이 선에서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자꾸 이 발화점이 자꾸 높아지고 있는 거죠. 지금 갈등이 자꾸 심해지고 있는데 네. 유사명 그 총경에 대한 대기 발령 징계가 그 갈등을 더 그냥 치열하게 지금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총경 회의에 참석자가 우리 총경이 650명 중에서 190명이 참석했거든요. 네. 거기에 직접 참석은 안 했지만은 지지한다는 의사를 보이고 화분이나 뭐 격려문을 보낸 사람이 350명. 그러니까 650명 중에서 한 100여 명 빼놓고 대부분 적극 지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청 본부에서는 이 자칫하면 이 하극상 이게 상명하복이 굉장히 중요한 데 아닙니까? 네. 경찰이 군인 부대하고 경찰인데 경찰의 총경이면은 군인으로 말하면 한 연대장 정도 될 겁니다. 그 650명이 전국 경찰 13만을 어떻게 보면 통솔하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인데 네. 그쪽에서 흔들리면은 이거 걷잡 수 없이 무너진다. 이래서 신속히 대기 발령을 내고 강경히 조치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더 공무원법상 뭐
복종 위반이라고 징계는 하지만은 좀 더 대화를 할 여지가 좀 없었는지 이번에 뭐 정복 입고 좀 많이 모이곤 했지만은 또 집단 행동하고 뭐 그건 아니거든요. 좀 더 대화를 한다든지 할 수도 있었고 저희 행안부에서도 입법 예고 기간이 원래 한 40일인데 이번에 나흘로 줄여서 네. 뭐 내일 빠르면 내일 뭐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너무 좀 서두르는 게 오히려 경찰하고 그 행안부 갈등을 자꾸 끼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민생인데 국민들은 경찰청 담당하는 국을 네. 행안부에 두는 거 그렇게 큰 관심이 있을까요? 경찰한테는 큰 관심이 있을지 몰라도 네. 국민한테는 저는 큰 관심이 없을 거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지금 윤영걸 대표님, 사실 국민한테 더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건 경제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화두가 되는 게 일단 옳지가 않다라는 말씀과 함께 대화가 좀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말씀도 같이 주셨습니다. 지금 대기 발령 조치가 너무 좀 빨리 과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민 이 장관 얘기를 보면은 정부가 이번 사안을 정말 중대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 기자, 예. 이상민 장관이 쿠데타를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번 총경 회의를 네. 12.12 군사 쿠데타에 준하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쿠데타 발언이 출근길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한 번을 했었고요. 네. 그 이후에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민 장관 입장에서는 이 12.12 군사 쿠데타 작심하고 지금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화제가 되고 있는 이 발언도 영상으로 직접 준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찰국 신설의 배경과 취지를 왜곡하고 엉뚱하게 만들지도 않는 조직과 업무인 치안 업무를 언급하면서 치안 현장을 총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장인 총경이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네, 이상민 장관, 이 경찰서장 이 총경 모임을 주도한 특정 그룹이 있는데 네. 이 그룹이 하나회와 비슷하고 이 12.12 사태가 이 하나회를 주축으로 일어났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특정 그룹 아무래도 이 경찰대 출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정부는 이 경찰대 출신들이 지금 이 집단 반발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김대기 비서실장 역시 내가 공무원 생활 35년 했는데 이거는 네. 부적절한 행위인 것 같다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 검찰은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고 그다음에 국세청은 기재부 아래 뭐 세제실이 있는데 네. 지금 현재 경찰은 이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면서 사실상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없지 않냐. 네. 도대체 왜 경찰이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좀 되묻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정부에서는 사실상 이 문제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경찰대 출신들이 지금 똘똘 뭉쳐서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게 지금 이 정부의 생각에 저변에 지금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김준일 대표님. 네. 지금 이 정부는 경찰대 출신, 그러니까 경찰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사태 경찰대 어떤 경찰 일부의 문제인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다고 본다면 직장협의회, 그러니까 경찰 직장협의회가 일종의 노조거든요. 네. 거기는 소위 말해서 이제 아래 그 직급의 경찰들이 소속돼 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반발을 할 이유가 없겠죠. 경찰대는 졸업하자마자 경위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찰대들이 많이 총경 지휘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가 이제 일종의 이제 뭐 육사 같은 뭐 그런 조직이라서 더 이제 승진을 많이 해요. 그런 네. 거에 대한 이제 불만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좀 특정 직급으로 좀 해서 이거를 네. 불만을 좀 이게 가르려는 게 아닌가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검수완박이 생각이 나요, 사실은. 검수완박이 생각나는 게 민주당이 네. 기한을 정해놓고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기소권 법안을 밀어붙이다가 네. 역풍을 굉장히 세게 맞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왜 이렇게 어쩐 날짜를 정해놓고 지금 굳이 해야 되나요? 이 경찰청에 그러니까 행안부의 경찰국을 만드는 게 네. 그러니까 공청회를 5번 했는데 한 달 동안 5번 했어요 토론회를. 그리고 답정너식으로 답은 정해놓고 경찰국 만드는 걸로 이미 해놨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경찰위원회가 장관급이 통제를 합니다. 네. 그리고 뭐 프랑스나 이런 중앙집권 국가에서는 내무부 산하의 경찰국이 있고요. 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FBI는 이를테면 연방경찰, 주경찰, 시경찰, 대학경찰이 다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근데 경찰국이 마치 정답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하겠다, 기간도 단축해서 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먼저 그러면 홍보를 해야죠.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경찰국을 만들 수도 있고 민주적 통제 방안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그리고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럼 빨리 진압해야죠. 그러니까 이건 퇴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을 장관이 해버리면은 누가 그러면 이거 대화가 되고 이거를 수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국정원도 완전히 이제 수렁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무 감각을 키우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네. 정무 감각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상민 장관이. 네. 지금 상황이 쿠데타란 얘기가 나온 것부터 이렇게 되면 진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퇴로를 전혀 만들지 않은 이 궁극의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안타까움을 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경찰 내부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배신감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 기자, 네. 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도 결국은 이상민 장관이랑 좀 뜻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윤희군 후보자 역시 지금 경찰 내부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네. 이를 조금 의식해서인지 지금 적극적으로 어떤 설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류총경을 대기 발령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네. 일단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서 본인이 이 지시명령과 해산 지시를 분명히 내렸는데도 여기에 네. 대해서 이 불이행한 점을 복무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이제 감찰 조사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이 유 총경이 이제 어떤 복무 지역을 좀 위탈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요. 네. 치안을 좀 총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다. 비교적 소상하게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찰 지휘부도 곧 이제 정식 입장을 좀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경찰 지휘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정식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사실 뭐 주말 동안에 이 전국 경찰 서장들의 모임을 좀 말씀을 드렸긴 합니다만 이걸 두고 언론에서는 경란이라고 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수아 기자, 네. 또 일각에서는 아니 검란은 여러 번 있었는데 왜 경란, 이 경찰들이 모이는 걸 갖고 뭐라고 하는 걸까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 조직과의 형평성 네. 문제도 현재 경찰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예를 들어서 한 익명의 총경급 인사는 휴일에 의견을 내려고 사람들이 모인 건 어떻게 보면 기본권을 행사하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또 표현의 자유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기 발령을 내리면은 이건 위법적 처분이다라고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 경찰 일선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평검사 회의나 아니면 검사장 회의는 다 되는데 왜 네.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는 거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 그리고 강순규 실장은요. 검란과 경란은 다르다는 입장을 오. 냈습니다. 이상민 장관 얘기 들어보시죠. 평검사 회의와 경찰서장 회의는 명백히 다릅니다. 평검사 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평검사들이 소속 경찰청의 의사 전달 역할만을 수행했으나 이번 총경 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 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서 모인 것입니다. 네, 지금 이 치안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은 좀 다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이 검란과 경란은 다르다. 어떻게 보세요? 뭐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상당히 있죠. 네. 근데 그 검란은 그 법무부 장관은 빼고 검찰총장하고 그 혼연일체가 검찰이 됐었어요. 그래서 네. 허락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모임을 갖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잘한다 했어요. 그리고 국민 지지가 검수완박에 대해서 이거 검찰 수사권 다 뺏기면 되는 거야? 이거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국민적인 지지도 좀 얻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경란은 국민적인 지지가 그렇게 높을까?
좀 물론 뭐 행안부에서 좀 서두르긴 한데 국민적인 지지가 좀 높지 않고 우선은 또 공무원인데 위에서 하지 말라. 네. 직무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도 불복을 하고 또 모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네. 경란하고 검란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점도 있지만은 좀 다른 점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검수완박대랑은 이 국민적인 전반적인 여론의 어떤 지지 여부가 좀 다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렇게 큰 사안이 있으면 보통 정치권에서 먼저 문제가 되곤 하죠. 그런 정치권에는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직업의 어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 이수아 기자, 지금 정치권 여의도에도 사실 경찰 출신 의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저희가 그래서 경찰 출신 의원들의 의견을 좀 모아봤는데요. 네. 일단 이 국민의힘이죠. 이철규 의원은요. 후배 경찰관들에게 경찰 조직이 법 체계를 무시하고 집단 행동을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집단 행동을 자제해달라는 자제해달라는 부분을 촉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소속이긴 하지만 사실상 야당으로 분류해야겠죠. 네. 당내 회초리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경찰 출신 또 다른 의원 권은희 의원은요 다른 네.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내용상 절차상 문제가 없음에도 무조건 굴종하라는 압력을 가한 것이다. 이런 부분은 직권 남용이니 여기에 대해서 배후를 확인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이 같은 국회의원 여의도 안에서도 뭐 여야 떠나서 뭐 경찰 같은 출신이라고 해도 지금 약간 의견이 지금 나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